퇴직 교장 선생님, 마지막 제자를 끝까지 책임지다. 그 제목의 영상이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폭발시켰습니다. 주인공은 저 65세 이상철입니다. 길거리에서 배고파 보이는 노숙자에게 손자의 김밥 한 줄을 건넸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저를 기억 못 하시겠어요? 15년 전 그날 선생님이 저에게 써주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그 노숙자의 정체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고 이제 저는 그가 감춰온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합니다.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내는 3년 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기를 쓰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 되었죠. 65세 퇴직 교장으로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날은 토요일입니다. 아들 민훈의 집에 가서 손자 준호를 만나는 날이니까요. 일기장을 펼쳐 오늘 날짜를 적습니다. 오늘은 우리 준호가 좋아하는 김밥 날. 매주 토요일이면 손자 준호가 좋아하는 참치김밥을 사들고 아들 집으로 갑니다. 준호는 할아버지가 사오는 김밥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말하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춥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섭니다.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며 무릎이 아프지만 준호를 생각하면 그런 통증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버스를 타고 김밥 천국으로 향합니다. 참치김밥 3줄을 주문했죠. 준호에게 2줄, 저와 아들 민우, 며느리가 나눠 먹을 1줄. 김밥을 받아들고 아들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하철역 근처를 지날 때였습니다.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루한 옷차림, 며칠은 씻지 못한 듯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남자를 자세히 보니 순간 기억이 스쳤습니다. 15년 전 제가 교장으로 있던 학교의 문제아였던 강동혁. 모두가 포기했던 아이였지만 눈빛만은 맑았던 그 아이가 맞는 것 같았어요. 강동혁 학생?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망설임 없이 손에 들고 있던 김밥 봉지를 열었습니다. 준호에게 줄 참치김밥 1줄을 꺼내 그에게 건넸죠. 먹어요. 밥은 힘이니까. 동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김밥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더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준호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와 서둘러 자리를 떠났죠. 빈손으로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카메라에 찍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줄은요. 그리고 그것이 15년 만에 재회의 시작이 될 줄도 말입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준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김밥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이 되었죠.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준호가 달려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준호의 환한 미소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손자의 작은 손이 제 주머니를 뒤적입니다. 김밥은요? 할아버지, 오늘 김밥 약속하셨잖아요. 준호의 기대에 찬 목소리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준호야, 오늘은 할아버지가. 말을 채 잊기도 전에 아들 민우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온 저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짓더군요. 아버지, 김밥은요? 혼자 사는 노인네가 버스비를 아끼려고
걸어오다 김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 아들의 눈빛이 왠지 서글펐어요. 오늘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망설였습니다. 그때 준호가 제 바지를 잡아당겼죠. 할아버지, 진짜 김밥 안 가져오셨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며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오는 길에 배고파 보이는 아저씨를 만났단다. 그 아저씨한테 김밥을 드렸어. 준호의 작은 얼굴에 실망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환한 미소로 바뀌었죠.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 오늘 급식 많이 먹어서 배불러요. 배고픈 아저씨 도와준 거 멋있어요. 준호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 민우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버지, 길에서 이상한 사람 만나면 위험해요. 특히 요즘은 사기꾼도 많고. 민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자로 살아온 저로서는 경계심보다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몸에 배어 있었던 탓이겠죠. 그날 저녁 아들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왠지 무거웠습니다. 동혁을 만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집에 돌아와 15년 전 일기장을 찾아보았습니다. 2008년 3월 15일. 강동혁, 모두가 포기한 아이지만 눈빛만은 맑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날이 올 것이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동혁은 학교에서 가장 말썽을 많이 피우는 아이였지만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만큼은 누구보다 진솔했어요. 가정 환경이 어려웠던 동혁은 자신의 상처를 숨기기 위해 더 거칠게 행동했던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오늘의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15년 만에 강동혁을 만났다. 노숙자가 된 그 아이의 모습이 마음 아프다. 준호의 김밥을 그에게 주었다.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잠을 깨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철 선생님 맞으신가요? 저는 유튜브 채널 리얼프레임을 운영하는 호준이라고 합니다. 생소한 이름에 의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제 선생님께서 노숙자분께 김밥을 나눠주시는 모습을 우연히 촬영했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순간 놀라움과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제 행동을 몰래 찍고 있었다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채널에 영상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겼어요. 퇴직 교장 선생님, 마지막 제자를 끝까지 책임지다라는 제목으로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동혁에게 김밥을 준 단순한 행동이 그렇게 큰 화제가 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교장이었다는 걸 아셨나요? 주변 분들께 여쭤보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노숙자분이 정말 선생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그 남자가 강동혁이 맞았던 거죠. 호준의 말에 의하면 동혁도 인터뷰에서 제 제자였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리얼프레임 채널의 영상은 이미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어요. 제가 동혁에게 김밥을 건네는 장면이 슬로 모션으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배경음악은 감성적인 피아노 선율이었죠. 영상 댓글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 어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다.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감동이에요. 선생님의 제자 사랑, 눈물 납니다. 하지만 일부 댓글은 의심스러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거 연출 아닌가요? 요즘 유튜버들 조회수 올리려고 연기시키는 거 많던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단지 배고파 보이는 사람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 당혹스러웠죠. 그때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 민우였어요. 아버지, 지금 인터넷에 아버지 영상 돌아다니는 거 아세요? 준호 친구들이 다 봤대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어쩔 줄 몰라 말을 더듬었죠. 나도 방금 알았단다. 누가 그런 걸 찍었는지. 아버지, 왜 그런 행동을 하셨어요? 이제 준호까지 학교에서 이상한 소리 듣게 생겼잖아요. 민우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단지 배고파 보이는 사람을 도와준 것뿐인데 그것이 가족에게 부담을 주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미안하구나.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알아. 15년 전 내가 교장으로 있던 학교 제자였어. 뭐라고요? 민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말을 이어가려는 찰나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을 열자 놀랍게도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상철 선생님 맞으세요? 인터뷰 좀 해주시겠습니까? 당황한 채로 문을 닫았습니다. 전화기에 대고 말했죠. 민우야, 지금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왔어. 아버지, 문 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입구에 여러 대의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선생님, 저 강동혁입니다. 정말 선생님이 맞으셨군요. 찾아뵙고 싶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그 노숙자가 제 제자 강동혁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동혁아, 지금 집 앞에 기자들이 많아. 조금 있다가 연락할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기자들의 소리가 들리고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려댔죠.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2시간 후 아들 민우가 도착했습니다. 그제서야 기자들은 조금 물러섰죠. 민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인터넷에 영상이 완전히 퍼졌어요. 그런데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어 있어요. 무슨 평생 모은 돈을 제자에게 주셨다는 식으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퍼지고 있었다니요. 말도 안 돼. 나는 그저 김밥 한 줄을 준 것뿐인데.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유튜버가 조회수 올리려고 내용을 과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아버지 제자였어요? 그래, 15년 전 내가 마지막으로 교장으로 있던 학교의 학생이었어. 문제아였지만 나는 그 아이를 늘 믿었단다. 민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동혁이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제가 상황을 바로잡을게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동혁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왜 노숙자가 되었을까? 궁금증이 쌓여갔어요. 민우는 남은 하루 동안 저와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기자들의 전화를 모두 차단하고 초인종이 울려도 응답하지 않았죠. 저녁이 되어서야 조금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민우의 제안을 고민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곳은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니까요. 쉽게 떠날 수 없었어요. 괜찮아. 곧 이소동도 지나갈 거야. 그날 밤 다시 동혁에게 연락했습니다. 동혁아, 내일 만나자. 할 얘기가 많구나. 다음 날 아침 아파트 주변은 한결 조용했습니다.
대신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죠. 지인들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인터넷에서 제 영상을 보았다고 했어요. 이상철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역시 선생님다우세요. 선생님, 그 학생이 정말 운이 좋네요. 이런 스승을 만나다니.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어색했습니다.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말이죠. 약속 시간에 맞춰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아직 기자들의 눈을 피하고 싶어 모자를 깊게 눌렀었어요.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리니 정확히 시간에 맞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는 제가 길에서 만났던 그 노숙자와는 전혀 달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강동혁이 틀림없었죠. 선생님, 동혁은 공손히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서로 망설이는 듯 했어요. 동혁아, 어떻게 된 일이니? 너. 그 모습은. 동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노숙자가 아닙니다.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대학 졸업 후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중 2년 전 회사 기밀 유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어요.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사회적으로는 매장된 상태였죠. 동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요. 그래서 요즘은 노숙자 복장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진범을 찾기 위해서요. 그날도 그 일환이었는데 선생님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황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동혁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제 정체를 밝히려고 했는데 그 유튜버가 먼저 영상을 올려버렸어요. 제가 정말 노숙자인 줄 알고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다는 내용으로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이어졌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선생님 기억나세요? 15년 전 졸업식 날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순간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내 안에 있는 선함을 믿는다. 언젠가 내가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일 날이 올 거야. 동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제서야 제 기억이 선명해졌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었죠. 모두가 포기한 문제아였던 동혁에게 그 말씀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선생님의 믿음만큼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교육자로 살며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영향력을 실감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 때문에 선생님께 피해가 가고 있어요. 특히 그 유튜버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동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리얼프레임 채널에 출연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저에 대한 것, 그리고 선생님과의 인연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걱정이 앞섰습니다. 더 큰 소동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괜찮겠니? 그렇게 하면 너에게도 불이익이. 동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제 누명을 벗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새 제자는 훌쩍 자라 있었어요. 카페를 나오며 동혁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밥 한 줄이 아니라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를 믿어주셔서. 그날 저녁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5년 전 동혁에 관한 기록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2008년 5월 20일. 오늘 강동혁이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동혁의 그림에는 아픔과 희망이 공존한다. 그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알아가길 바란다. 2009년 2월 28일. 오늘은 졸업식이다. 강동혁에게 졸업장을 건네며 말했다. 내 안에 있는 선함을 믿는다. 언젠가 내가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일 날이 올 거야. 동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늘 지켜볼 것이다. 옛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동혁은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 폭력을 일삼았고 어머니는 동혁이 중학교 때 집을 나갔다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림만큼은 누구보다 진솔했던 아이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우였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오늘 동혁 씨 만나셨다면서요? 그래, 만났어.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이구나. 어떤 상황인데요? 아들에게 동혁이 노숙자가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범인을 찾기 위해 변장 중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민우는 쉽게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정말요?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런 방식으로? 내일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동혁이 방송에 출연해서 진실을 말하기로 했단다. 통화를 마치고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항상 제 선택을 지지해주던 아내가 그리웠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예정된 방송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튜버 호준이 제게 스튜디오 주소를 보내왔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현관문을 열자 손자 준호가 달려들었습니다. 뒤에는 민우가 서 있었어요. 준호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리고 방송에 함께 가려고요. 감동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편이 되어주다니요. 고맙다, 민우야. 준호는 제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옛 일기장을 보더니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선생님으로 있을 때 쓴 일기란다. 준호는 페이지를 넘기며 신기한 듯 보았습니다. 그러다 동혁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강동혁. 이 아저씨가 김밥 받은 아저씨예요? 그렇단다. 옛날 할아버지 제자였지.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친구들이 할아버지 영상 봤대요. 진짜 노숙자 아저씨한테 김밥 주신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죠. 준호야, 할아버지는 그저 배고파 보이는 사람을 도와준 것뿐이란다. 나중에 그 사람이 할아버지 옛날 제자였다는 걸 알게 됐지. 하지만 그건 우연이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에서 이해의 빛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멋있어요.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순간 교육자로 살아온 제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슬슬 출발해야 할 시간이네요. 긴장된 마음으로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으로 모든 오해가 풀릴까요? 아니면 더 큰 소동이 벌어질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튜버 호준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선생님 오셨군요. 오늘 라이브 방송은 정말 대박 날 거예요. 이미 10만 명이 대기 중이랍니다.
호준의 들뜬 목소리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진실보다는 조회수가 더 중요해 보였거든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동혁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동혁은 15년 전 제가 알던 그 소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선생님 오셨군요. 동혁은 공손히 인사하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동혁아,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네, 선생님.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제가 선생님 때문에 오해받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요. 준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동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동혁은 미소를 지으며 준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 너가 준호구나. 할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 아저씨가 김밥 받은 아저씨예요? 준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동혁은 잠시 당황하더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사실은 할아버지의 옛날 제자였단다. 방송 시작 10분 전 호준이 들어와 우리에게 방송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 중에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선생님께서 동혁 씨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의아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아무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호주는 제게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선생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마련했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으로 무슨 장학금을 마련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그런 건 사전에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호주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이미 스폰서들이 선생님의 선행에 감동받아 기금을 모았거든요. 방송에서 깜짝 선물로 공개할 예정이었답니다. 민우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시려면 먼저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계획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호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방송 시작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선생님, 이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세요. 이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그때 동혁이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호준 씨, 이건 약속과 다릅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여기 온 거예요. 쇼를 하러 온 게 아니라. 호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죠.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호주는 카메라 앞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리얼프레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지난번 영상의 주인공들이신데요. 퇴직 교장 선생님 이상철님과 그의 제자 강동혁 씨입니다. 카메라가 우리를 비추자 긴장이 되었습니다. 민우와 준호는 뒤쪽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어요. 호주는 먼저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길에서 노숙자에게 김밥을 나눠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배고파 보이는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죠. 그 사람이 제 옛 제자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동혁을 향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동혁 씨,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정말 노숙자셨던 건가요? 동혁은 침착하게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동혁의 단호한 말에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호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실 저는 IT 회사에서 일하다가 2년 전 기밀 유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사회적으로는 매장된 상태였죠.
동혁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과정, 그리고 진범을 찾기 위해 노숙자로 변장해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요. 그날도 현장 조사 중이었는데 우연히 이상철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선생님은 저를 알아보셨지만 저는 그때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의 댓글이 빠르게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두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동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15년 전 제가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낼 때 유일하게 저를 믿어주신 분이셨습니다. 호준이 흥미롭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믿어주셨나요? 동혁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졸업장이었어요. 이건 제 고등학교 졸업장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카메라가 졸업장 뒷면을 비췄습니다. 거기에는 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안에 있는 선함을 믿는다. 언젠가 내가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일 날이 올 거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 전에 적은 그 글이 아직도 남아있다니요. 동혁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도 선생님의 믿음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스튜디오는 감동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호준도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혁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누명을 벗을 증거를 찾았습니다. 실제 범인의 증거가 여기 있어요. 동혁은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진짜 범인의 증거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이 방송을 계기로 진실을 밝히고 제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혁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께 15년 동안 간직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호주는 감동받은 듯 물었습니다. 혹시 그 김밥 한 줄이 어떤 의미였는지. 동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단순한 김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믿음이자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손길이었죠. 마치 15년 전처럼요. 방송은 예상보다 더 감동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준비된 각본이나 연출이 아닌 진심 어린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때 스튜디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었어요. 강동혁 씨, USB를 잘 가져오셨군요. 지금부터 공식 수사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호주는 당황하며 물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죠? 동혁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실은 경찰과 함께 진행 중인 작전이었습니다. 제 누명을 씌운 진범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경찰관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조현우 씨, 자진 출두하시길 권고합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순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호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광고 시간을 넣었어요. 카메라가 꺼지자 민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동혁이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누명을 벗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이해했습니다. 동혁은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죠. 광고가 끝나고 방송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호주는 진정한 듯 차분하게 진행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동혁은 자신의 억울했던 2년의 시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심어준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갈 무렵 호준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이번 일을 통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잠시 생각한 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교육자로 살면서 늘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작은 행동이 미래에 큰 변화를 만든다고요.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는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15년 전 졸업식 날, 한 학생에게 적어준 짧은 글귀가 그의 인생을 지탱해 주었다니. 그리고 우연히 건넨 김밥 한 줄이 15년 만에 재회로 이어졌다니.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제가 깨달은 건 우리의 작은 선행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언젠가 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요. 호주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도움을 주신 건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저 배고파 보이는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제 옛 제자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죠.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본능이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그 자연스러운 마음. 제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지만 모든 것이 진실되게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스튜디오를 나오는 길,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준호의 순수한 감탄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우도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아버지,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동혁은 경찰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제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뉴스에서는 동혁의 누명을 씌운 진범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혁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는 다시 IT 업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평소처럼 김밥을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손자 준호에게 참치김밥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되었죠. 김밥 천국에 들어서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동혁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동혁은 이제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동혁아, 잘 지내고 있구나. 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복직을 허락해 주었고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동혁은 제게 종이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뭐니? 김밥입니다. 이번엔 제가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참치김밥 3줄이 들어 있었어요. 3줄이나? 동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에게 2줄, 선생님께 1줄이요. 맞죠?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선생님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매주 토요일 손자에게 김밥 2줄을 가져다 주신다고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혁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작은 재단을 설립했어요. 김밥 1줄의 기적이라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동혁이 자신이 받은 도움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다니요. 동혁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김밥을 들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준호가 달려 나왔어요. 할아버지, 김밥 가져오셨어요? 김밥 봉투를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준호 좋아하는 참치김밥이지. 준호는 기뻐하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봉투를 살펴보더니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가 항상 사오시는 김밥이랑 달라요. 그렇구나. 오늘 김밥은 특별하단다. 할아버지 옛 제자가 준 김밥이야.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밥 아저씨요? 그래. 이제 그 아저씨는 회사에 다시 다니게 되었단다. 그리고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일도 시작했어.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누군가에게 김밥 줄래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 민우도 미소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역 근처 벤치에 한 청소년이 축 처진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배가 고파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망설임 없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점심에 먹으려고 싸둔 김밥이었죠. 학생, 괜찮으면 이거 먹을래? 청소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제 진심 어린 미소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김밥을 건네며 제 명함 한 장도 함께 주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힘든 날도 있지만 세상은 아직 따뜻하단다. 청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김밥을 받아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나누는 모든 친절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요. 집에 도착해 라디오를 틀고 오늘의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동혁이 찾아왔다. 이제 그 아이는 김밥 한 줄의 기적이라는 재단을 만들었다고 한다. 작은 김밥 한 줄이 이렇게 큰 파도를 만들다니.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청소년에게 김밥을 건넸다. 이 작은 선행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기대된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사진에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씨앗이 되어 계속 이어진다는 것도요. 다음 토요일 저는 김밥 4줄을 샀습니다. 준호에게 2줄, 민우 부부에게 1줄, 그리고 혹시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지 모르니 1줄을 더요. 이제 제 가방에는 항상 누군가를 위한 김밥 1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드는 기적을 믿기 때문이죠. 단지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김밥 1줄을 건넸을 뿐인데 그것이 15년 전 제자와의 재회로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때로 김밥 1줄처럼 소소한 것에서 시작되죠. 하지만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김밥 1줄과 같은 작은 희망을 전하자. 그리고 그 다짐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